오늘 이 문제의 장면을 보시면 이제 이런 장면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는데 뒤에서 페리시치가 오버래핑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페리시치가 들어가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넣어주는 타이밍이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터치하는 순간인데 이미 페리시치가 수비 라인보다 앞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니까 페리시치가 이미 오프사이드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패스가 들어올 때 볼을 따라가지 않고 화를 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손흥민과 페리시치 어떤 선수가 더 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둘 다 잘못된 상황이었고 둘의 호흡이 정말로 안 맞는 상황이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패스를 넣어주는 타이밍이 분명히 늦었어요. 페리시치가 들어갔을 때 이미 페리시치가 뛰어 들어가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패스 타이밍이 늦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페리시치는 물론 오프사이드 라인에 이미 걸렸다고 판단이 들어도 패스가 들어왔으면 이 패스를 끝까지 따라가서 어떻게든 플레이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는데 페리시치가 패스가 들어오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화부터 냈다. 팀 내의 분위기나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페리시치도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페리시치가 빠르게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오버래핑을 하는 것과 공격수가 수비 라인에 붙어 서 있다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피해서 침투에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페리시치가 공격수처럼 수비 라인에 붙어 있다가 침투에 들어간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페리시치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겠죠. 그런데 이 상황은 페리시치가 오버래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오버래핑을 한다는 것은 후방에서부터 뛰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이 뛰어 들어오는 게 왜 위협적인 공격 패턴으로 불리느냐, 뛰어 들어오면서 오버래핑을 하는 선수는 제자리에 서 있는 수비수보다 이미 스피드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패스 한 방이 잘 들어가면 당연하게도 뛰어 들어오면서 오버래핑을 하는 선수가 훨씬 더 스피드가 빠르겠죠. 그래서 오버래핑이 위협적인 이유는 이렇게 스피드를 붙여서 뛰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건데, 저기서 갑자기 멈춰서서 라인을 보고 패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시 뛰어 들어간다? 이 동작이 들어가면 오버래핑의 장점이 하나도 없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버래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아예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 상황에서 페리시치가 스피드를 줄일 이유는 전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장면이 안 좋은 이유는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페리시치에게 패스를 늦게 줬지만 저 두 선수의 자리가 바뀌었을 때도 똑같죠. 페리시치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않을 때도 있고 손흥민이 페리시치에게 패스를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 시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저 두 선수가 같은 라인에 뛰면서도 호흡이 안 맞는다는 것이 토트넘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경기에서도 저렇게 호흡이 안 맞는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세세뇽을 기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세세뇽이 나왔을 때는 명확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오늘 경기 막판에 세세뇽을 빼고 페리시치를 넣었죠. 아스날이 수비 라인을 내리니까 지공 상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왼쪽에 세세뇽이 있으면 지공 상황에서 제대로 된 크로스를 못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세뇽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역습을 해야 되는 경기에서는 세세뇽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세세뇽이 오늘 선발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세세뇽이 나름 괜찮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역습으로 나갈 때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비수 한 명이 손흥민을 따라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세세뇽이 정말 부지런하게 그리고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케인이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들어갈 때 세세뇽이 올라오면서 아스날의 측면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세뇽의 플레이를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왜 세세뇽이 역습을 해야 되는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이다. 반면에 지공 상황에서는 세세뇽이 또 못해요. 세밀한 볼터치나 아니면 크로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공을 해야 될 때는 페리시치가 나오는 거고요. 경기 스타일에 따라서 역습을 해야 될 때는 세세뇽, 지공을 해야 될 때는 페리시치,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죠.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같이 나왔을 때 페리시치의 동선이 손흥민의 움직임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페리시치가 너무 측면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손흥민이 측면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없다. 페리시치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페리시치뿐만 아니라 세세뇽, 지난 시즌의 레길론까지 세세뇽과 레길론이 페리시치랑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측면으로 올라가지 않거나 손흥민을 위해서 중앙으로 침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레길론과 세세뇽도 측면으로 많이 올라가고요, 중앙으로 침투도 많이 해요. 더군다나 레길론이 세비야에서 토트넘에 올 때 주목받았던 플레이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언더래핑을 하는 플레이가 아주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페리시치든 세세뇽이든 레길론이든 어떤 윙백이든 측면으로 많이 올라가고 중앙으로 침투도 많이 해요. 근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페리시치와 손흥민은 측면으로 페리시치가 움직일 때 손흥민도 측면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손흥민이 중앙으로 움직일 때 페리시치도 중앙으로 움직이거나, 이 두 선수의 동선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윙백이라고 해서 측면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중앙으로 침투하면 안 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이런 장면이 나왔죠. 손흥민이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아스날의 선수들의 시선을 중앙에서 끄니까 세세뇽이 측면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다이어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세세뇽이 손흥민보다 앞에서, 손흥민보다 먼저 상대의 수비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페리시치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이렇게 세세뇽이 침투에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아스날의 수비가 무너지면서 손흥민을 신경 쓰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사라졌고, 이때 세세뇽이 볼을 잡아서 아스날의 수비가 무너져 있을 때 침투에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손흥민이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손흥민의 슈팅이 램스데일의 선방에 막히긴 했지만, 이렇게 윙백이 손흥민 대신 침투에 들어간다는 것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윙백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수비를 흔들어 놓으면 그때 공간이 발생하고 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문제는 두 선수의 동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겹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호흡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페리시치가 중앙으로 침투하는 것이 문제다, 혹은 측면으로 너무 올라가는 것이 문제다,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틀린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 페리시치 인터밀란에서 잘했고 크로아티아 국가대표팀에서 잘합니다. 손흥민 지난 시즌 잘했고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잘합니다. 근데 둘이 붙어있으면 못해요. 이러면 서로의 호흡이 안 맞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은 토트넘의 이 시스템 자체가 손흥민과 페리시치를 제대로 못 쓴다는 것도 돼요. 감독이 이 부분을 지금 반 시즌 동안 못 맞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아쉬운 거죠.